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일자목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일자허리에 관련돼 가지고 복근 스트레칭 그리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일자허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정과 이제 그걸 해결하는 법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거와 세트로 좀 맞춰 가지고 목의 굴곡, 일자목이 일자목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일자목, 이렇게 굴곡 있는 목이 일자가 되면서, 그리고 또는 구부러지면서 거북목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목 디스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목이 아파서 옵니다. 목이 아파서 오면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사람들이 엑스레이에서 설명을 듣잖아요. 그럼 양방과 이제 그 엑스레이 이제 한방과 양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양방에서 찍죠. 양방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아, 지금 목 커브가 이쁘게 있어요. 또는 일자목이에요. 아니면 또는 목 커브가 반대로 있어서 역시자예요. 시자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통 커브를 얘기하고 역시자는 반대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커브가 사라지는 커브가 반대로 되는 역시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목 통증을 많이 이렇게 호소하게 돼요. 이제 이 커브 자체가 통증을 호소하기보다는 커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근처의 조직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자목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역시자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과정을 좀 볼게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역시자랑 일자목이 되기 전에 이 C자가 되잖아요. 그 C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엄마의 뱃속에서 애가 쭈그려서 보통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등이 굽어요. 등이 굽어가지고 등 굴곡이 생깁니다. 이걸 1차 만곡이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애가 태어나서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은 누워서 그냥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뒤집어요. 뒤집죠. 뒤집기를 하면은 뒤집어가지고 고개를 들어요. 들고 기어댕겨요. 또는 배밀이를 하거나 이때 보면은 딱 목 커브가 생겼죠. 이때 커브가 생겨요. 특히 네 발로 길 때 많이 좀 더 코가 많이 생기고 어깨도 강화되니까 또는 이제 배밀이 할 때도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그런 계속 앞에 전면을 이렇게 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 커브가 생길 수밖에 없으면서 목 커브가 생김으로써 머리에 무게를 스프링처럼 버텨주고 무게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목 커브입니다. 이 목 커브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나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목의 커브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커브를 이제 없어지게 됐죠. 이제 왜 커브가 없어지냐? 보통 옛날에는 거북목이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자세 있죠. 거북이처럼 딱 굽은 자세예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이 꺾이거나 목이 이렇게 살짝 꺾인 거북이처럼 이렇게 내밀어졌죠. 이렇게 꺾이는 게 많았어요. 왜? 컴퓨터 때문에 이렇게 거북목이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일자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어떤 자세인지 알겠죠? 핸드폰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딱 서 있을 때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일자가 돼요. 등도 평평해지고 허리도 평평해지고 목까지 평평해져서 전체적으로 다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자목, 일자등, 평평등 그리고 일자 허리까지 다 일자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목입니다. 일자목은 거의 다 보통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일자목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많이 있었냐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책을 막 보잖아요. 그럼 책을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숙여요. 스마트폰 본 사람이랑 핸드폰 본 사람도 고개 숙이고 있고 책 본 사람도 신문 많이 보는 사람도 고개 숙여가지고 일자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책을 보고 나면은 바깥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앞을 봐요. 하늘을 보고 앞을 봅니다. 그러면서 목의 커브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책을 보다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책을 보다가 옆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봐요. 그래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기 때문에 고개가 들리지가 않고 커브가 발생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점 망가지게 되는데 이때 망가질 때 뼈 구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뼈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 난 되지도 않아 지금. 뭐 지금 손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역시자는 저는 만들지도 못해요. 안에 아예 그럴 수조차 없어요. 지금 저는 구조 자체가 그냥 C자가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뼈도 그렇게 바뀌지만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바뀌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뼈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바뀌면 근육들이 다시 맞춰줄 수 있는데 근육의 모양, 그러니까 근육의 짧은 단축과 약해진 거와 함께 쓰는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고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있죠, 제 목처럼. 그럼 앞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으면서 이렇게 앞에서 늘어나면서 탄성을 받쳐줘요. 그래서 탄성을 받쳐주면서 늘어나는 힘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좁아져요. 뒤가 좁아지죠. 이렇게 뒤가 좁아지면서 사용을 해서 내 머리 무게를 숙였다가 당길 수 있게, 숙였다가 당길 수 있게 단축시키는 거예요. 우리 근육은 세 가지 일을 해요. 하나, 짧아지게 일을 하고요. 이거를 구심성 수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무거운 거 들고 있죠. 힘을 얘도 쓰고 있어요. 등척성 운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놔요. 원심성 운동, 수축이라고 합니다. 셋 다 수축이에요. 근데 수축인데 짧아지느냐, 가만히 있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쓰임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했으면 앞에서는 원래 늘어나면서 탄성과 함께 버텨주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뒤쪽에서는 짧아지면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 역할을 했던 구조적인 건데,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지면서 뒤가 늘어나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의사한테 판사 일을 하고 판사한테 의사 일을 시키는 역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육이 맨날 쓰던 게 역할이 바뀌어지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육이 쓰는 게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근육, 초등학생한테 쌀가마니를 너무 주는 것처럼 우리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근육이 손상받고, 그리고 거기에 젖산이랑 기타 피로 물질들, 통증 요소들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걔네들이 막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목이랑 어깨들이 아파지는데, 이게 단순히 목만 문제라면은 어떻게 해결이 빨리 돼요. 근데 문제가 같이 오는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등과 어깨입니다. 이쪽에서 등과 어깨에서 체중이 이렇게 있으면, 커버가 있으면 그냥 목에서만도 어떻게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숙여졌잖아요. 숙여졌으면은 보시면 여기서 제가 누르면은 탄성 때문에 튕겨 올라와요.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접혀요. 그냥 스르르 힘없이 버텨주면, 힘없이 이제 쓰러져요. 그러면서 힘없이 쓰러지면서 뒤에서 등에서 받쳐주면 그나마 좀 버텨요. 근데 등에서 근육이 약하니까 이렇게 스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깨 위쪽에 어깨 쪽, 그리고 뒤쪽에 등 쪽, 여기 가운데까지 등 쪽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허리까지 같이 아파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머리 무게가 굉장히, 머리 무게 자체는 좀 무겁긴 하지만 이 탄성이 있으면은 머리 무게가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무겁지 않게 이게 충격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쏠리는 순간에 시소의 끝으로 가면은 무거워지죠. 시소의 끝으로 앞으로 쭉 당겨지면은 굉장히 무거워져요. 이거를 목에서는 당연히 못 받쳐줘요. 약하니까. 등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 등이 약해서 등도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가슴도 짧아지고, 이러면서 일자목이 완성이 됩니다. 이러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통증도 통증인데 더 큰 증상이 뭐냐면은 신경 저림 증상처럼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게 돼요. 디스크는 보통 뒤로 튀어나옵니다. 디스크는 앞으로 튀어나오기 어려워. 앞쪽에 인대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디스크는 앞으로 튀어나오기보다는 뒤로도 아니고 대각선 뒤로, 양쪽 후방으로 빠져요. 양쪽 후방, 대각선 후방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디스크가 한쪽으로 터지거든요. 오른쪽 뒤로 또는 왼쪽 뒤로 터지는데,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을 때는 뒤쪽에서 압력을 받기 때문에 디스크가 앞으로 밀려요. 디스크가 앞으로 밀리면은, 그러면은 앞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잘 안 튀어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디스크가 압력이 뒤로 받아요. 뒤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쪽으로 튀어나오면은 대각선 뒤로 튀어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쉽게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목이면은 목 디스크가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디스크 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디스크 자체가 퇴행이 되는 거, 압박을 받거나 튀어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디스크 퇴행된다고 하는데, 디스크 퇴행이 쉽게 생겨요.
그러고는 디스크 퇴행이 생기면서 신경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 줄기들을 누르면은 신경 저림 증상, 손 저림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기본적으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 너무 아파서 눕지도 못해. 너무 아파서 고개는 못 들어. 예, 제가 근래 치료하는 환자 중에서도 디스크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얼추 치료가 돼가지고 막 다 뛰어댕기고 하시는데, 예,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은 일단은 그 주위로 염증이 생겨요. 너무 아파요. 염증이 가라앉고 디스크가 살짝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살만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시는데, 아무튼 처음에 너무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일자목이 됐다가 그러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는 커브가 심한, 예,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퇴행은 생길지언정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들은 적어요. 오히려 협착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오는 거는 일자목이거나 또는 역시자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 이제 관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디스크가, 그러니까 일자목이 커브가 생기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거고, 어렸을 때 이제 움직이면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퇴행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퇴행이 됐잖아요. 그럼 치료법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떻게 커브가 생겼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커브가 없어요. 커브가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기어댕기고 네 발로 기어댕기고 하면서. 그런데 바로 목을 이렇게 제껴서 들기는 어려워요. 예, 저희가 막 커브 목 생긴다고 이게 뭐 운동들 하는데 수건으로 이렇게 막 제끼기도 하고, 예, 턱을 당긴다 이렇게 제끼기도 하고 하는데 제끼는 거 맞아요. 제껴야지 커브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깨예요. 어깨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절대 커브가 제대로 이쁘게 생기지도 않고 유지도 되지 않습니다. 어깨 강화 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기들이 언제 급속도로 커브가 생기냐? 네 발로 기어댕길 때. 저는 네 발로 기어댕기는 거를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예, 무릎 아픈 사람들 네 발로 못 기어다닌다고요? 방법이 또 있어요. 볼게요. 일단은 제가 목이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뭐 풀어줘요. 처음에 마사지하고, 알죠? 이렇게 근육 마사지 뭐 손으로 해도 괜찮고요. 폼롤러로 풀어도 되고, 폼롤러로 풀 때 이렇게 어 폼롤러로 풀 때 아시죠? 어떻게 푸는지 한 번만 잠깐 보고 갈게요. 이 폼롤러를 이용해가지고 목을 누워가지고 이쪽에 대면은 여기에 목 뒤쪽으로 도리도리 했을 때, 목 커브가 없는 사람들은 커브가 억지로 만들어지면서 제꼈을 때 양쪽 또는 뒤쪽으로 근육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아우 시원하다. 예,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근육 자체의 스트레스를 먼저 없애줘야 돼요. 목 근육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사용을 못해요. 모든 근육은 이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은 운동할 때 제대로 된 활성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은 마사지라든지 이완하고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강화 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롤러로 목부터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등부터 어깨부터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럼 등도 풀어줘요. 이렇게 뒤로 누워서 슬슬슬, 아이고, 예, 슬슬슬 제껴줍니다. 그래서 등을 폼롤러로 마사지를 해줘요. 폼롤러, 목이랑 등을 폼롤러로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사지 해줄 게 하나 더 있어요. 가슴 쪽에는 뭐 손으로 풀어도 돼. 이렇게 슬슬 이쪽에 가슴 딱 있으면은 이쪽 주위를 풀어주거든요. 목 앞에도 풀어주고 여기도 풀어줘요. 슬슬 손으로 풀어줘도 되고 또는 폼롤러로 엎드려가지고 여기에 가슴을 대고 이렇게 슬슬, 네, 슬슬 풀어주면은 어우 아파요.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가슴을 먼저 풀어줘요. 그래서 마사지 이완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 말이 꼬이네. 예, 스트레칭을 할 건데 스트레칭을 가장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안면 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 근육이에요. 가슴을 스트레칭은 할 때는 보통은 그냥 뭐 바로 하기도 이렇게 쭉쭉 뻗어도 돼요. 되는데 문고리 같은 거 잡고 하면 좀 더 편해요. 문고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으면은 기둥이 그러니까 여기가 문이에요. 문이라고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잡고 가슴을 쭉 하면서 늘려주는 거예요. 문 같은데 벽 찍고 하면 돼요. 아니면 바닥에 대고 합니다. 바닥에 대고 여기다 놓고 쭉 여기서 보면 바닥에 놓고 쭉 해서 가슴을 이렇게 되게 스트레칭을 해줘요. 가슴 스트레칭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앞에 목 스트레칭이에요. 앞목을 스트레칭 해줘야지 커브가 생기죠. 우리가 일자목이라는 사람들이 왜 생겼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스마트폰 바빠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같이 숙여지면서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짧아져요. 저는 얘를 스트레칭 할 때는 한 번에 다 스트레칭 하기보다는 한쪽씩 여기 대각선 그리고 앞에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쇄골 있죠. 근육들 보이죠. 이 쇄골 위에 근육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손으로 잡고 대각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쭉 올려주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쭉 당겨주다 보면은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데 놓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어요. 이거 근육혈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같이 당겨주는 거예요. 이쪽도 같이 쇄골의 윗부분 잡고 쭉 대각선 앞으로 턱을 쭉 보내가지고 대각선 앞으로 잡고 이제는 앞에도 할 거예요. 앞에는 양쪽으로 부드럽게 잡고 위로 쭉 하면 여기가 쫙 당겨요. 앞에를 늘려줘야지 그래야지 앞이 쭉 커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제낍니다. 이렇게 대각선 양쪽에 목을 스트레칭 해주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슴 스트레칭 해주고 목 스트레칭 해주고 이제 강화 운동 할 건데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너무 덥다. 네, 해가 떠 있을 때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많이 덥네요. 네,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알려드렸던 이렇게 순서대로 마사지 폼롤러로 하고 스트레칭 목이랑 가슴 스트레칭 하고 나서 바로 강화 운동 할 건데 강화 운동은 크게 이제 어깨랑 목 강화 운동을 할 건데 제일 쉬운 거 네 발로 기어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기어당깁니다. 기어당기는 게 좋은데 기어다니기 전에 하나 할 게 있어요. 가동성을 주는 거예요. 어깨랑 목에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다가 알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양이 등 자세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하면서 이 어깨뼈랑 이 등뼈 그리고 목뼈에 가동성을 주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허리도 같이 움직이면 좋아요. 나중에 어차피 허리 같이 해야 되니까. 굴곡은 한 군데서 나오기 않아요. 목 굴곡, 등 굴곡, 허리 굴곡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동성을 먼저 줘요. 쭉쭉 가동성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밀어요. 등 굴곡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턱을 당겨요. 턱을 당기고 앞에 봅니다. 네, 그냥 제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턱을 당기면서 제껴줘요. 그래서 팔로 쭉 밀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세라투스 안테리어 세라투스 안테리어 한국말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전거근이 이렇게 앞 톱니바퀴근이라고 해요. 전거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같이 강화시켜주면 등 굴곡이 쉽게 나와요. 네, 등 굴곡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이 같이 나와야 돼요. 네, 옳지 나오면서 턱 당기고 하는데 무릎 꿇었죠. 무릎 꿇으면은 아픈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곰 자세 또는 호랑이 자세라고 하는 발을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들고 앞에 보고 기어 다녀요. 슬슬. 이렇게. 옳지. 할 때 잡을 때 손목 아픈 분들 있어요. 팁을 주자면은 손을 이렇게 딱 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잡아요. 손을 꽉 잡아가지고 딱 보면은 얘가 손목이 안 꺾여요. 뒤로 보여줄게요. 여기가 손을 이렇게 디디잖아요.
손을 바닥을 딱 이렇게 디디면은 손목이 꺾여요. 손목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바닥을 잡는다고 생각하고서는 힘을 딱 주면은 손목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손가락 접힌 근육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다리를 펴고 앞을 보고 기어다닙니다. 자세가 집에서 보기 좀 웃길 수 있는데, 밖에서는 못하고 집에서도 좀 웃길 수 있는데, 시키면은 해오잖아요. 정말 빨리 굴곡이 생겨요. 옳지. 네 발로 앞에 보고, 저기 앞에 보고 툭 당기고, 예, 쭉쭉 듭니다. 이렇게 해서 목에 굴곡을 만드는데, 내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다. 이거 원래 알려주기 전에 해야 됐던 운동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지금 20분이 지나가네. 이제 얘기하네. 까먹고. 원래 근력 운동 첫 번째 운동이 목의 앞에 근육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넘어갔네요. 목에, 사람들 생각은 목에 굴곡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뒤로 제끼는 거, 이렇게 뒤로 제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뒤로 제끼려면은 앞에서 잡아줘야 돼요. 목에 굴곡이 쭉 생기려면은 앞에서 부드럽게 잡아줘야 되는 근육이 있는데, 그거를 이 겉의 근육들, 이 스트레칭 했던 겉의 근육들은 잡아주질 못해요. 그러면은 목의 속근육까지 같이 강화시켜줘야 돼요. 목의 속근육은 어떻게 하느냐? 목의 굴곡근이 두 가지 있어요. 목 접는 근육, 목의 굴곡근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턱을 당기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근육이 있고요. 바닥을 배꼽을 바라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하나는 이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당겨주는, 목이 쭉 턱으로 나와주는 근육. 예,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겉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근육, 겉의 근육 같은 것도 이렇게 쓰면은 목이 오히려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자가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짧아져요. 그것도 일자 목이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걔를 쓰지 않고 턱을 여기서 이렇게, 보통은 누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러건데, 보통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은 누워가지고 고개 들라고 해요. 턱 당기고 들어서 배꼽 바라봅니다. 들어서 배꼽 바라보고. 그 운동을 같이 해도 좋은데 그냥 목 앞에 근육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본인이 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턱 당기고 내려놓고를 반복을 해가지고 앞에 강화 운동을 해줘야 돼요. 앞에 강화 운동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운동을 하는데, 앞에 강화 운동 하고 나면은 앞에 겉에 근육 굉장히 많이 또 씁니다. 속근육을 운동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겉의 근육 운동이 처음에는 더 많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다시 스트레칭. 예. 그래서 앞에 쭉 스트레칭 해주고, 하고 나서 다시 또 뒤에 운동을 해줘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이렇게 또 기어다녀요. 기어다닙니다. 이렇게 할 때 뭐 왔다 갔다 푸시업도 해주고. 푸시업 굉장히 좋아요. 푸시업도 시킵니다. 왜냐면은 어깨 강화시키는데,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 이거 할 때 여기 앞통리근 같이 써야 되거든요. 앞통리근이 강해져야지 등 뒤쪽에 있는 어깨뼈가 안정을 찾아요. 날개뼈라고 하는 그 뼈가 안정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흉추와 목으로 가는 근육들이 이완이 잘 됩니다. 등뼈랑 목뼈로 붙어 있는 그 근육들이 이완이 잘 돼야지 굴곡 만드는데 한결 쉬워요. 예, 여기까지 굴곡 만드는 운동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폼롤러라든지 뭐 그런 거 이용해서 마사지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칭, 목이랑 가슴 쪽에 스트레칭 가볍게 좀 해주고, 뭐 뒤쪽에 뭐 어깨 이런 스트레칭도 하면 다 좋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일자목만 이야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시간 뭐 짧게 하려고, 너무 다 한 번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하려고 부분별로 얘기했는데, 여기 운동들, 허리 운동들, 골반 운동하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치료실에 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요. 여기 아파서 선생님 여기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어깨만 하지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 하다못해 종아리 짧은 것까지 다 늘려주고 다 강화 운동하면서 다 고쳐요. 그래야지 빨리 나고 효과도 좋아요. 한 군데만 하면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확 좋아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쭉 떨어져요. 그럴 때는 몸을 다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스트레칭 당연히 같이 적용하고 이것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막 동영상 여기 이것저것 많이 보셨죠? 네, 다 활용 같이 하면 좋은데 근데 옛날에 과거에 했던 이런 거였죠. 막 목이 아프다 무조건 턱 당기기. 이거 잘못하면 일자목 돼요. 턱 당기기를 해가지고 일자목이 된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옵니다. 네, 턱 당기기만 해서 일자목이 된 사람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와요. 턱 당기기도 좋아요. 턱 당기기도 좋은데 할 거면 차라리 턱을 당기고 하늘을 봐요. 할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해요. 어깨 강화 운동 말고 턱 당기기만 굳이 하고 싶다면 그런데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고 잘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여기만 문제인 게 아니라 허리라든지 골반, 고관절 그리고 무릎과 뭐 발목 그러니까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다못해 종아리만 짧은 게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종아리만 짧아도 서 있을 때 자세가 나빠지게 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참고하고 운동한 다음에 예, 다른 것들도 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다른 동영상 같이 봐야겠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고서는 예, 건강한 목 되세요. 안녕. 예.